윤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여러분, 감자와 량이가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기다리셨나요? 빠르게 1부에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1부에서 얘기를 했죠. 나와 혼자의 시간을 내 스스로 잘 보내려면 나를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그렇죠. 나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일단 저희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건 사실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쵸, 사실은 그렇죠. 근데 가장 잘 모르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객관화를 못 시키고 착각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때가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보다 나를 잘 모를 때. 약간 저는 이렇게 오늘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희망사항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은 희망사항이다. 진짜 내가 아니라 나의 희망사항이다. 네, 맞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은 이래 라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죠. 나는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사는 게 맞아. 아니면 틀에 박힌 일보다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맞아. 이렇듯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때그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나를 잘 안다라기보다는 그때 그 순간 내가 원하는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약간 저희가 대학에 지나갈 때 전공 선택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내가 진짜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 맞는 전공이 아니에요. 그건 가서 겪어봐야 알아요. 네, 맞는 전공이 아니라 난 이게 하고 싶어. 난 이게 배우고 싶어 해서 전공을 선택했다가 오히려 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죠. 이 상황에 부전공이 점수가 더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약간 아까 처음에도 희망사항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그 희망사항을 나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없는 그 희망사항이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그것이 나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좀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많죠. 이게 이제 병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타인이 관심을 줄 거라고 사실 믿기 때문인 것도 한몫을 조금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희망사항을 내가 이렇게 갈구했을 경우에 좀 보기 좋은 희망사항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은 커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특히 그렇죠.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거 남들 시선 상관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희망사항을 선택하는 게 두루두루 이게 멋있고 괜찮아 보이니까 그리고 남들한테 괜찮아 보여서 인정받으면 어쨌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일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나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귀 기울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려면 내 주변에 나를 잘 아는 가까운 타인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게 나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이 나에 대해서 너는 이래라고 하는 게 난 저런 애구나라고 훨씬 와닿죠. 훨씬 더 와닿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타인이 얘기하는 건 사실 내 감정을 사실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생채기 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나를 완전히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이 본 나잖아요. 그럼 나는 정말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나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감정이 더 많이 상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말씀도 맞아요. 근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착각을 하고 있고 본인의 진짜 바닥을 인정을 안 하고 본인이 너무 본인을 미화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타인이 말을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진실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거짓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타인이 말하는 게 진실로 믿는다고요?
아니. 타인이 말하는 내가 진실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은 자기가 미화시켜서 꾸며낸 자기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네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미화시켰고 타인의 말도 듣고 있고 이건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 되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죠. 이거는 거의 뭐 인격장애 아닌가요? 거의 장애일 수도 있는데요. 되게 회피하면서 욕심도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평가받는 사회에서 많이 자랐잖아요. 시험도 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매번 던져지는 사회에서 살았는데 나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싫어해요. 그렇지. 본인 스스로를 자기가 평가한다는 생각조차 아예 인지를 안 하게 돼요. 인지를 안 하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다른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자꾸 답을 아까도 처음에서 얘기했지만 좀 외부적으로 많이 돌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답답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답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는데 사실 책에서 좀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 자기계발서 이런 거 타인한테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책이나 타인들이 약간 대답을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냐면 약간 네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자원이나 열정이나 역량 등을 약간 정리하고 미래에 하고자 하는 모습을 하고자 하는 일을 필요한 사항들에 맞게서 잘 정리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인이나 책이나 자기계발서적인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너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럼 나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군 하는데 거기서도 나는 희망상으로 나를 만들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타인 중에 그렇게 깊게 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네. 타인의 시선보다 정말로 그 사람도 그런 성찰이 좀 되시는 분이라서 정말 내 이 친구만을 위한 거.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 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진 생각 안 해? 라고 역으로 그렇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내가 보기엔 진짜 너는 진짜 널 위한 건 이런 거야 라고 정말 진실되고 깊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주변에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네. 있어도 한 명 정도 있으면 다행인 정도인데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얘기를 해줄 때 어쨌든 그 사람이 느끼기에도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이 친구한테 그렇죠. 위한답시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랬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네가 너를 모르니까 너는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길을 따라가야 돼. 그럼 인생은 성공하는 거야. 너의 취미, 사실, 너의 그렇죠. 앞으로 미래 직업, 너의 결혼 그렇죠. 이런 책 읽어봐.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래. 너 그거 그렇죠. 알아야 돼. 그렇죠. 근데 양희님 말씀처럼 그걸 알아야 돼라고 주입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나를 아는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을 일단 이게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잘 사니까 그렇죠. 너 이거 일단 해보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약간 어디다가 맞추냐면 항상 잘된 사람한테 맞추는 것 같아요. 그 잘된 것도 사회적으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데다가. 굉장히 성공한 전문적인 분들한테 그런 초점을 맞추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니까 약간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잘 될 거니까 너라는 너를 알 필요는 없어.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네가 남자든 여자든 하여간 집안 괜찮고 스펙 좋고 앞으로도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이나 그렇죠. 내조 잘할 수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네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죠. 그렇게 그냥 나를 알게 될 어떤 기회도 잊은 채 다시 또 뭔가를 쫓기만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경우가 있죠. 그럼 나는 이 순간 나를 알려고 약간 조금 노력을 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또 놓쳤어요. 그럼 성공한 다음에도 나를 알아야 되는데 또 주변에서 그렇게 되면 또 놓쳐요. 나를 알지 못하고 생이 마감할 수도 있죠. 진짜입니다. 실제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외부적인 것들만 쫓아가다가 결국에 굉장히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아진 상황에서도 큰 시름에 빠져서 고민을 하시다가 실제로 그렇게 좀 안 좋은 케이스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 왜
성공이죠. 처음부터 자원이 넘쳐나고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슨 그런 파괴적인 역사를 겪은 것도 없이 그냥 그랬던 뭐 어떤 유럽이라던가 이런 국가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회문화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빠르게 다시 성장하고 발돋움하기 위한 환경을 예전부터 겪어온 유전자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나를 찾는다는 거는 좀 사치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문화가 지금이야 이제 많이 여유로워지고 굉장히 발전적이고 윤택해졌다고 하지만 그동안 우리 부모님 그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들이 살아온 그런 시대의 분위기는 나를 아는 건 사치고 약간 불필요한 거죠. 먹고 살고 빨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해야만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처음에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나를 맞아요. 알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그 성공과 돈만 쫓는 사람들이 있고 욜로라는 말이 있듯이 네, 그렇죠. 정말 나의 자아를 찾고 나의 즐거움에 나의 삶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나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 큰 건 어찌됐든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경험이에요. 이거는 사실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나를 맞아. 가장 잘 많이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여행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라는 경험도 무척 중요하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하지만 나를 알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반응에 내가 맞아. 인지를 해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의 행동과 나의 말투와 내 감정이 그 순간 내가 무엇이 불편한지를 내가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맞아. 내가 납득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그 순간을 놓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를 아는 방법인데 맞아.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나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냥 기분 나쁘게 했네 제가 나를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죠. 그냥 왜 이렇게 구리고 오늘 재미가 없고 별로지 이렇게 넘어가면 양희님 말씀이 그러면은 그냥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이 난 쟤랑 있으면 재미없어. 쟤는 자꾸 날 짜증나게 그냥 이렇게 끝나고 그래서 쟤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짓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되게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전혀 나는 모르고 계속 나 혼자 남 평가하고 쟨 저런 애야 이런 애야 이렇게만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애인, 친구, 가족 그다음 직장 안에서 나는 사실 모두 다른 모습입니다. 굉장히 다른데 그 안에서 불편함과 어떤 불안함과 떨림 그 다음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실패죠. 실패인 나를 거기다가 넣고 민낯을 봐야 돼요. 그 실패한 나를 거기다 넣은 다음에 완전 화장이고 옷이고 뭐고 다 발개벗겨야 돼요. 다 발개벗겨서 민낯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사실 불편한 점과 그 실패로 끝났던 상황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를 평가하는 거 네, 너가 나를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 이게 회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싫어합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네네. 안 좋은 상황을 겪었을 때 그 상황을 곱씹으면서 우울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안 좋은 걸 또 떠올리고 난 실패해서 우울해하라 이게 아니라 그거를 객관적으로 정말 반복학습처럼 이용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종이 양면차인데 다르거든요. 제가 예로서 연애를 하나 예로서 이제 들어보면요. 사실 일단은 연애도 실패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사실 헤어지면 실패입니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실패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실패하셨습니다. 네, 실패고 사실 패배예요. 네. 잘못한 거니까요.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연애를 하다가 약간 헤어짐을 동반하게 되죠. 사실 헤어짐은 공허함 같은 것도 같이 따라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죠. 네, 공허함이 따라오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감정 중에 하나가 이제 공허함인데 약간 그래서 외부의 다른 자극적인 것들로 그 공허함을 좀 메꾸게 되죠. 근데 하지만 그 연애, 그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이죠. 바뀌지 않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헤어짐을 겪고 나서 나는 무엇이 좋아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뭐 잘생겨서 아니면 뭐 연봉이 높아서 얼굴이 예뻐서
아니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좋아서, 아니 몸매가 죽여서. 예뻐서 등 어떤 외적인 것에 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인성이 바른 사람이라서, 아니면 뇌가 섹시해서, 뇌가 섹시, 아는 게 많아서, 착하고 순한 면이 좋아서, 가정적이어서,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끌려가지고 처음에 그 사람을 사귀었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헤어졌으면 그 순간에 약간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이걸 보고서 만났는데 결국은 헤어졌구나. 헤어졌으면 약간 이별 후에 저희가 가만히 어둠 속에서 그 어떤 자신의 실패를 현미경 같은 걸로 들여다봐야 돼요. 굉장히 살떨리게 두렵고, 네, 두려워요. 역겨울 때도 있지만 정말 익숙하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 정말 보기 싫은 본인의 밑낮 수준이 아니라 밑바닥을 봐야죠. 그래서 사실 나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헤어지게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나는 이성의 기준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사실 그게 좋아서 만났는데, 착하고 순한 면이 좋아서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짐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사실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생뚱맞은 이유인 거죠. 생뚱맞은 이유인 거예요. 근데 나는 경제적인 면을, 이성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순하고 자기가 그걸로 1 조건으로 내세우던 순하고 착한 걸로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4년 만나보니까 나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돈 잘 버는 남자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 돈 잘 버는 여자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나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안 들어도, 네네.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인성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 만나는데 자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외모가 잘난 사람 아니면 도저히 못 만나겠다. 능력이 부족하고 인성이 부족해도.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으로 질타하는 시선들이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어차피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니라는 거 아니고, 절대 아니죠. 본인 혼자 인지하고 조용히 그걸 물밑 작업해서 본인에 대해서 알아나가면 되는데, 그렇죠. 본인 스스로조차 그걸 인정을 못 해버리니까 그 과정을 좀 건너뛰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조차 생각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게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데 결국은 그게 안 돼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도 헤어졌구나라고 인지를 못하고 그냥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안 맞아. 그냥 우리 케미가 아니네. 코드가 안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려고 이제 고르거나 소개팅을 하려고 할 때 그냥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고 전에 사람보단 뭐가 됐던 더 나아 보이는 사람으로 소개. 되게 느낌으로서 선택하면 오류가 많아요. 이성을 선택할 때 느낌은 오류가 많은데, 얘기했듯이 헤어지고 났을 때 나한테 실패를 자책하고 자문다답하는 그 과정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과정이 거의 없이 저희는 살기 때문에 절대 익숙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원인 제공자는 나예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애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연애가 시작됐잖아요. 물론 상대방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네네.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니까 모르고 만났는데 그건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내가 그 이후에 그걸 알고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냐는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사실 사랑은 상대방의 여러 부분을 파헤쳐주지만 그 이전에 나를 더 낱낱이 파헤쳐준다는 사실을 맞아. 아셔야 돼요. 맞아. 그만큼 이게 나를 가장 아프게 하지만 더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 그 과정을 내가 그 안에 나를 넣고 봐야 내가 그 연인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걸 중점으로 두고 어떤 가치관으로서 이성을 평가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실 만나면서 알면 더 좋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실 경우에는 헤어졌을 때, 그 실패했을 때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의 이런 면이 좋아서 만났는데 좋아서 근데 만났는데 결국 헤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면이 나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아니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도 다른 어떤 게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커버가 안 될 그렇죠. 만큼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 나는 뭘 알 수 있죠. 나는 이런 조건, 그리고 저렇게 나한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나는 싫고 이거는 좋구나. 이게 좋아도, 그리고 저게 저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와 버리면 나는 이걸로 커버를 못 치는구나. 못 치는구나. 그럼 거기서 알게 됐죠.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실 두 번째로 가족과 직장 친구 관계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비슷해요. 이게 생각이 들어요. 남녀 관계에서가 이제 감정의 파도가 너무 크게 오고 그렇죠. 사람들이 좀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거긴 뭐 거의 쓰나미니까요. 네. 근데 사실 결국은 다 똑같아요. 연인, 친구 뭐 다 똑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연인이니까 이렇게 따로 나눈 건데 네.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들만 봐도 알 수 있고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내가 그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관계나 동료에서 내가 맞아요.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하고. 그럼 내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나는 왜 그게 용납이 안 될까? 내 성격이 이상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그게 온전히 나예요. 네. 그럼 그 불편한 감정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나는 왜 불편해하지? 저 사람하고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싫을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게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건 내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 나한테 저렇게 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이랬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거가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포인트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앞으로 삶의 길이 달라져요. 어떤 분이 방금 이제 우리 스튜디오로 갑자기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저희 둘은 똑같이 앉아있죠. 똑같이 앉아있는데 막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갔는데 녹음을 망쳤어요. 망쳤을 경우에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근데 저희 둘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다를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하는 반응이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나한테 온전히 책임이 있는 거죠. 똑같이 예를 들면 누구랑 싸웠어요. 그랬을 때 계속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내가 상처받고 기분 나쁜 것만 계속 탓하는 것과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이 들고 나한테 이런 반응이 오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 알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구나를 깨달아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랑 그렇죠. 계속 저 사람이 저래서 저 사람이 저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안 그랬고 저 사람이 그래서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나이 먹을수록 꼰대로만 발전하지 그렇죠. 절대 나 자신에 대해서 양희님 말이 적절한 단어네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사고방식을 하다 보면 나는 항상 멀쩡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들인데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상하게 그렇게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만 많아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지고 화가 나는 건 다 니네가 부족해서야가 되는 거예요. 살짝 예를 들면 주변에 그 정부 탓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 국가, 정부? 국가, 나라 탓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는 가만히 있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네. 국가는 그 안에서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라가 나한테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뭐 지난 정부 정도 아닌 이상은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빡쳐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려니 해요. 결국에 받아들이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안에서 근데 그걸 알아야죠. 내가 이걸 기분 나빠하는구나.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 거구나. 그리고 다음에 투표할 때 어떤 성향의 그런 당에 투표를 해야 할지. 확실한 한 표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나를 알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사실 이런 경험 안에서 나라는 민낯이 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한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진짜 포인트가 나라는 사람의 밑바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밑바닥을 보는 것조차 외면하시고 회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사실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래도 내가 내 밑바닥을 내 눈으로 직시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쳐요. 이 다음이 또 문제예요. 내가 직시하고 그거를 받고 내가 머리로 그 보는 순간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밑바닥을. 그럼요. 내 머리로 인지했다고 해서 난 내 밑바닥을 보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거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내 몸에서 내가 의도한 게 아니어도 체화가 된 거랑 내가 눈으로 봤고 머리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랑은 다른데 여기서 문제가 사람들이 또 내가 그거를 밑바닥을 직시를 해서 머리로 생각을 하고 받고 인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 밑바닥 다 인정했어. 나는 인정한 사람이고 이 정도까지 다 한 사람이야.
라고 혼자 또 본인을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오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오류인데 이거는 본인이 마음으로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전에는 상상조차 못해요. 그게 그렇죠. 뭔지. 실패와 그 불편한 상황에서 량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사실 나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가 제시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아는 게 아니라 그거 오로지 나밖에 몰라요. 그 안에 넣어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나한테 질문했던 그런 과정들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얼굴 화끈거리고 누가 알고서 쌍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용납하기 힘들고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만한 거를 내가 했을 때 사람은 가장 크게 외면을 하죠. 외면을 하고 이게 저희가 트레이닝이 안 되면서 자라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예 방법조차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네, 저희는 그냥 정답만 아는 사회에서 살았어요. 누군가는 항상 정답이 알고 있고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건 정답이 아니다라고 배워요. 그리고 항상 갑질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다 의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나를 평가해?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한다는 이 단어 자체, 이 문장 자체가 이게 뭐야? 그게 돼? 그러면은 좀 너무 불편하지 않아? 너무 자존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이 말 들으면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거예요. 자기한테 평가의 잣대를 남이 되거나 내가 되면 그렇게 하기 싫고 두렵고 기분 나쁘고 자존감 떨어지는 일인데 왜 그렇게 남에 대한 평가는 쉽게 내리는지 정말 열이 받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얘기를 하려면 거의 녹음 시간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짜증난다는 얘기를 넘어가고요. 일단 짜증나는 게 맞죠. 네. 짜증나는 게 맞고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나를 넣어놓고 보면 그 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인지를 하고 행동을 하는,데 아, 나는 이게 좋고 싫구나. 아까 앞에 연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그래서 나는 이런 성격이었구나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어떤지 모르고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잘못 알고 지내왔거나. 그리고 누가 옆에서 해주는 얘기가 나는 그렇대. 그럼 나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네, 그렇게 주변에 뭐 량이가 진짜 감자는 진짜 지긋지긋해 머저리 하면 그럼 나는 머저리네 이러고 산 거예요. 응응이요? 머저리 맞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험들 안에서 나를 탓하면서 던지는 질문들 안에서 이제 보석처럼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고 1, 2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늘 일상 속에서 항상 그냥 평생 해야 되는 일상의 양치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계속 해야지. 이거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안 해봤는데 내가 이제 시작해서 시작을 해야지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시작이요? 네. 아, 그렇게 3번 해야 되나요? 그렇게 갑자기 네. 무슨 다이어트 하면 한 달 뒤에 몇 킬로 빠져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특히 1단계를 돌파하기까지 사람마다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영원히 그게 1단계 돌파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나를 찾는 방법으로 가는 길이 얼마큼 가깝고 뭐냐가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게 내가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작업을 들어가면 한 달 뒤엔 내가 이렇게 달라졌겠지? 2달 뒤엔 내가 뭔가를 알고 있고 편해지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시작하시면 망한다는 거예요. 양희님 말씀이 딱 맞고요. 이 방송을 듣고서 나를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시작부터 희망사항으로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예요, 아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거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일상을 사시면서 내가 불편한 상황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여기에서 친구와 아니면 직장 동료와 상사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뭔가가 되게 불편해요. 그럼 나는 그게 싫은 사람이에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내 성격이 이렇구나. 나는 저렇게 막말하고 그리고 괜히 뒷담화 까는 저런 얘기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아예 저런 거 들었을 때 나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구나. 아니면 뭐 그냥 수다에서 나는 저렇게 속물 같은 얘기하는 게 불편하고 싫다. 아니면은 나는 저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 게 싫다. 난 속물 같은 얘기만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럼 내가 속물이죠. 그런 겁니다. 그 안에서 대화하고 불편한 상황이고 약간 실패와 패배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 순간에 나한테 질문을 던져야죠.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왜 불편하지? 내가 지금 불편한 건 뭐 때문이지? 라고 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딱 해서 도장을 한번 딱 찍고 넘어가면 그때부터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는 대처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죠. 내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타인들이 나한테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벌써 나는 저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전혀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넌 떠들어라. 그냥 냅두는 거죠. 나는 그냥 그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원래. 그리고 그런 싫어하는 상황이든 좋아하던 상황이든 뭐가 닥쳤을 때 네. 무조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 상황을 가져오기만 하고 피하기만 하고 할 수 없는데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내부에 있는 나와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얘기하는 거고 저희 감정은 기본적으로 외부로 향해 있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극적이에요. 그것들을 수용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거북이 등딱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야들야들한 피부밖에 없어요. 찔리면 뭐 거의 가요. 네, 한두 방 맞으면 거의 가기 때문에 네.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즘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어떤 굉장히 디테일하고 작은 움직임까지 여기 웃으시려고 그러죠? 감자님이 웃으면서 얘기하길래 저도 웃어봤어요. 그런 디테일하고 작은 것까지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맞아요. 반응하는데 나의 생각과 그런 감정들, 느낌과 계획들을 먼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인 나라는 곳으로 향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불편해할 필요 없고요. 그게 가장 나를 아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영 불편해서 하기가 싫다. 나는 내 민낯을 보기 싫고 포장된 나만 보면서 살고 싶고 나를 포장하고 싶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래 그게 나예요. 정답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 하는 나. 그렇지. 진실을 나는 알고 싶지 않아. 나는 이게 편해. 이렇게 그냥 외부적으로 이렇게 유행에 맞춰서 사는 게 좋아. 그게 바로 본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꼭 나의 밑바닥을 꼭 보고 그렇게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정해놓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불편한 게 없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살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있고 뭔가 자기 불편함을 해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작업을 그렇죠. 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욕구가 없으신 분들은 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뭐 그럴 필요 없고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나를 알아야 내가 인생을 좀 더 값지게 살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거에 좋아하고 내가 왜 자꾸 요즘 삶이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가 왜 내가 힘들까 아니면 저 사람하고 내 관계가 왜 힘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렇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과연 이 나란 인간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도대체 나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밥만 축내고 이렇게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하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고 호기심을 갖게 되시면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나를 알아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그럼 두 번째로 나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방법은 그냥 요 정도까지. 네, 방법은 이제 요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다음 챕터 궁금하고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1단계 해보시고 그렇죠. 더 디테일한 게 알고 싶다 이러시면 저희한테 어쩌지로 메일을 주세요. 이거보다 더 디테일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이게 돼야지. 그렇죠. 이게 돼야 되고요. 사실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알아요. 그렇죠. 본인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벌써 똑같은 책을 예전에 읽었던 책을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읽었을 때 벌써 그걸 내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시각이 다르고 그렇죠. 사람들과 얘기할 때 벌써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은 그 재미를 알아요. 내가 민낯을 보는 게 결코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니어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삶이 윤택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바닥을 보고 와서 내가 또 이걸 다듬는 과정을 내가 즐기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가 좋을까요? 일단은 감정이 외부로 제가 많이 향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향해 있는데 하지만 이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은 늘 변하죠. 항상 변하죠. 밖에 있는 것들은 늘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건 나죠. 외부적으로 있는 건 계속 변해요. 유행, 사회, 문화 늘 계속 바뀌고 트렌드해지고 늘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계속 바뀌고요. 이런 변화에 나를 맞춰 나가는 게 사실 트렌드고 뭐 앞서 나가는 거다라고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물론 맞죠. 그거는 그거대로 맞춰 나가고 나는 나대로 찾아야지. 맞아. 하지만 반말하는 건가요? 감사하고요. 우리 방송 마음대로 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하지만 기본적인 나라는 개념을 알고 맞추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를 좀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요. 큰 차이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저 지하 땅끝색의 차이예요. 그죠.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유행과 트렌드함을 많이 쫓아가는 건 내 마음도 언제든지 계속 그 유행과 트렌드함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외부 상황에 맞춰지게 돼요. 내 마음이. 제가 자꾸 연예인들을 예로 드는데 그게 그냥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항상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어떤 스타일로 정말 우리가 이제 뭐 아이돌을 넘어서서 이 사람은 아티스트다. 저쪽 음악 분야, 저런 패션 스타일, 저런 캐릭터 했을 때 그 사람이 설령 까칠하고 독하던 뭐가 됐던 뭐 되게 좋은 성향이든 뭐가 됐던 우리가 딱 굉장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이신 분들은 그분이 그게 진짜 본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어중이 떠중이들이라고 하시는 그 연예인 분들 보면 따라하는 거죠. 특히 아이돌 친구들 요즘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빅뱅이 딱 떴다. 그런 스타일의 음악과 그런 패션 스타일로 쫙 찍어내고 그렇죠. 소녀시대가 빵 떴다. 그런 컨셉으로 쫙 찍어내는데 그 뒤에는 어설픈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도나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게 유행하니까 그게 좋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되는 거예요. 양님께서 되게 정확한 예를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그 사회적인 문화나 그런 트렌드함이나 유행을 사실 내가 아니죠. 외부적으로 보기 좋은 것들입니다. 그 트렌드를 똑같이 따라가도 그게 진짜 나한테 잘 맞는 거면 그 사람은 그 트렌드 속에서 리얼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외부적인 것들도 변하니까 나 또한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게 되는 것 같아요. 외부 자극에 지금 내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변할 때마다 나도 떨리게 되겠죠. 나는 양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빅뱅에 맞춰서 뭔가 이게 트렌드함을 쫓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성과를 거두려면 다른 아이템을 또 들고 나와야 돼요. 근데 전부 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자기한테 딱 맞는 걸 찾아서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다르죠. 근데 나는 뭐가 좋아서 따라했다가 또 다른 게 나오면 또 따라했다가 또 다른 게 나오면 또 따라했다가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부적으로 내 감정 하나가 온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 괜찮은데 외부적인 것에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꾸 내 감정, 나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또한 불안하고 떨리게 되는데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배우자로서 이런 사람을 원하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관계에서 이런 사람이고 알게 되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오는 자극은 내가 필요한 것만 받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알게 되면 그거를 처음에 알아가는 과정에선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똑바로만 제대로 그 과정에서 반드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떨어진 상태에서 또 다시 회복하는 기점까지 단단하게 다져 올라오고 나면 내가 내 밑바닥을 다 받고 설령 내가 생각하기에 와, 나 이런 인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해도 내 자존감이 결국은 굉장히 높아지고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예를 들면은 지금 트렌드랑 나는 전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사람이고 저걸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따라하고 싶지도 않고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그러고 설령 다 같이 빨간색 옷을 입는데 사람들이 검은색 옷을 입으면 촌스럽다 그래요. 근데 내가 검은색 옷을 입어도 거기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불안하고 떨어져 보이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그렇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양희님 말씀이 딱 맞고요. 사실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서 이제 수용하고 그 수용한 것들을 타인을 위해 베풀 수 있는 능력이 그때서야 생기게 돼요. 맞아요. 네, 그때서야 생겨서 타인을 이해하는 감정이 이때서야 딱 생겨서 나의 그런 모습에 진실한 친구가 생기고 진실한 애인이 생기고 가족 관계에서 진실한 감정들이 그때서야 유지가 되는 거죠. 정말 공감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진실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일단 나를 알아야 돼요. 맞아요. 나를 알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동료를 선택하고 가족관계가 화목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둥둥 구름 타고 떠다니다가 그냥 인생 가는 거거든요. 어딜 가요? 그 다음 세상? 그렇죠. 저희가 뭐 4번 산다고 하죠. 네. 그래요? 네. 자, 그럼 어쨌든 저희가 지금 나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유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계도 진실되지만 내 스스로가 다른 관계를 떠나서 나와 나 스스로의 관계가 내 자신과 진실되면 그냥 진짜 딱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사는 게 훨씬 단순해지고 편해져요. 맞습니다. 네. 나를 되게 좋아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인간이든 간에 남들이 넌 성격이 왜 그래? 너 이상해라고 해도 난 내가 좋아져요. 남들이 뭐라고 됩니다. 해도 내 스스로가 내가 좋아지면 그럼요. 그때부터가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타인의 외부 자극에 내가 맞출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 수 있는 능력이 그때서야 생겨요. 그 전에도 물론 진심으로 베푸는 것들이 그렇죠. 있지만 조금 다르죠. 어디서 보고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랑 하는 것과 진짜로서 그 사람을 위해 주어서 감싸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좋은 점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도 같아서 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인간계에 있는 인간이고 이렇게 해도 당연히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복잡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들은 오는데 그 이전의 나와 다르게 훨씬 그런 상황들에 대처하거나 내 스스로를 알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윤택해진다는 거지. 불안과 떨림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적어지지 그거를 무슨 아예 없어지는 게 알파고가 아니라요. 돼서 감정을 안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AI가 아니라 적어지는 거예요. 그 적어진 이유를 또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조금 더 현명하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이 된다는 거죠. 량희님 많이 발전하셨네요.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네. 자, 그럼 일단 나를 잘 알게 되면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거나 심심하거나 어떻게 보면 더 초조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잘 보낼 수 있는 건지 양희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도 이런 상황들은 와요. 아니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무슨 도 같은 진짜 무슨 막 부처님이 되고 뭐 부처님이 된다고요? 뭐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양희님은 해탈하시면 뭐 그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되나요? 그늘이요? 오늘 날씨 떼양볕 쨍쨍했다고 지금 그늘 비유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늘이 돼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요. 난 지금 나나 잘 살고 싶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연인하고 헤어졌거나 뭐 누구랑 싸웠다 이러는데 내가 이거를 알았다고 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분 좋고 평온하고 이러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붕 뜨는 아무 일 없는 시간들에 아까 우리가 이 얘기의 2부의 내용의 시작점은 1부에서 온 혼자 있는 시간에 나 스스로와 잘 놀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이런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초조하고 불안하게 계속 이 빈 시간을 놀아주고 내가 원하는 거를 같이 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뭔가를 그렇죠.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잘 보낼 수 있고 그 시간에 내가 뭔가 하고 싶고 이 가만히 있는 게 싫다면 근데 그 싫지만 내가 지금 뭘 해야겠지 모르겠다면 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사실 나를 잘 알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건가? 이 질문에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왜 불안하고 초조한지 심심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먼저 정답인데 내 감정이 타인이 주는 외부적인 감정에 혹시 많이 쏠려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혼자인 나는 타인이 주는 외부적인 관심이 없으니 불안한 것 같은 건 아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내부적으로 질문을 나한테 일단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누가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심심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그걸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들에 이제 패턴이 있어요. 나열되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오늘 더럽게 심심한데 나가기도 싫고 TV도 재미없고 오늘 더럽게 심심하다. 근데 다 귀찮다. 그냥 그렇게 해서 누워서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날 어제 다 귀찮고 심심하고 미칠 뻔했는데 오늘 회사 나오니까 심심하지는 않다. 이런 심심함인지 심심해. 어제도 심심하고 오늘도 심심하고 난 내일도 심심하겠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다 일하겠지? 연락할 사람도 없고 나 뭐 해야 되지? 책도 읽기 싫고 난 취미도 없고 TV도 재미없고 뭐 해야 돼? 벌써 1시인데 왜 아직도 5분밖에 안 지났지? 이런 초조한 심심함인지랑 그거를 구분을 잘 해보세요. 네, 약간 그 일시적인 관심이 내가 필요해서 그런 거구나.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서 자신을 계속 케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를 일단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만날 수가 있어요. 일단 나한테 대화를 걸어야지만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내 스스로한테 대화를 걸고 거기에서 나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제가 말한 전자의 심심함이면 그냥 더럽게 심심하네 오늘. 그냥 이런 심심함이면 그냥 그날 심심한 거예요. 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후자에 말한 막 이런 심심함이면은 그때는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한 이 내용을 좀 잘 생각을 하고 찾아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고요. 모든 상황이 어쨌든 똑같은 것 같아요. 왜 내가 계속 누군가한테 뭐 관심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애인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실 만날 수 있죠. 근데 만날 수 있는데 잠시 잠깐 이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왜 견디지 못하지? 그럼 그걸로 성에 안 차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 성에 안 차는 성에 거야.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죠. 그러니까 정도와 그 만족이 없는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애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다 있는데 그 관심으로 내 성이 안 차니까 그게 내가 심심한 거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그 다음부턴 또 내게 되는 경우가 좀 있죠. 사실 그 삶을 만든 거는 이제 그 사람 본인입니다. 사실 그 사람 본인이고 본인을 질책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싫어해요. 싫어하고 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익숙하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삶을 만든 건 이제 본인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관계는 어쨌든 연결이 계속 돼 있어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끊어지는 게 아닌데 사실 괜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그 안에서 나를 더 내가 괴롭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혼자 있는 시간 그 안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관계에 따지고 보면 좀 중독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맞아요. 누군가 계속 나는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누군가는 계속 나한테 관심을 줘야 돼, 받아야 돼. 그게 물질이든 관심이든 나는 뭔가를 계속 누군가가 나한테 줘야 돼란다는 그런. 그렇죠. 절대 뭐 끊어지면 안 되는 줄로 인식해서 계속해서 이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관계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게 과연 중독인가? 이런 것들을 나한테 물어보면 더 좋죠. 나는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이 연락이 기다려지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지? 저렇게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왜 나는 성에 안 차지? 나는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욕심인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왜를 오로지 나한테만. 욕심이고 혼자 있을 때 적정 수준에서 타협하고 만족을 해야 돼요. 나한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뭘.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만족감이 없는 부족한 거죠. 약간 부족한 거죠. 나와 내가 지금 이 정도만 했으면 됐어. 뭘 더해. 내 능력은 이 정도야.
이 정도 받았으면 됐어. 괜찮아. 뭐 욕심을 높게 잡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보고서 너 욕심 잘 잡았어. 축하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내 기준의 욕심을 내가 너무 높게 잡아 있는 거예요. 그 타인에 주는 관심의 기준을. 그러니까 받고도 있는데도 계속 그 안에서 불안하고 떨리고 심심하고 받고 있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욕심의 레벨이 아닌 거죠. 적정 수준에서 나와 타협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한테. 그냥 진짜 내 능력 밖의 일인 거예요. 누가 주는 관심은 내 능력 밖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준다고 화낼 수 있는 것도 화낼 아니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 거기까지예요. 근데 더 받고 싶은 건 뭐랄까 벌써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답이 있는 거야. 답이 있는 근데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을 어느 정도 알고서 거기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능력을 외면하려고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자 있을 때 심심하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는 쪽으로도 관심이 제대로 못 가죠. 그렇죠. 내가 뭐 요가를 하던 책을 읽던 그림을 그리던 요리를 하던 집중이 되나요? 딴 생각이 잔뜩 차 있는데. 그렇죠. 내 기준을 내가 벌써 높게 잡았죠. 내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타인한테 벌써 많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벌써 정해놨어요. 그러면 사실 나는 요리가 재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요가가 재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데 기준을 마음이 벌써 콩밭에 가 있고 그렇죠. 딴 데에서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족이 안 되니까 여기에 집중이 안 돼서 결국은 나는 이게 맞는 사람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난 다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결국은 다시 원점에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렇죠.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항상 뭔가를 시작할 때 그렇게 타인이 주는 관심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점을 내가 높게 벌써 정해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만족감을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요. 내 능력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타인이 주는 관심은. 근데 타인이 주는 관심이 능력해서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있죠.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 있는데 항상 그 이상을 원하는 게 나한테 공허함과 불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슬슬 이제 방송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요 정도 얘기를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잘 알면 뭐 어떻게 보내야 된다는 건데 라고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요? 다시 이거를 찬찬히 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뭔가 취미생활을 하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방송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나를 잘 알게 되면 그 다음은 네. 내가 혼자 있을 때 뭘 해야 될지 내 스스로 알 수밖에 없게 되니까 맞습니다. 나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태까지 한 거였고요. 네. 오늘 이제 굉장히 우리 둘 다 열변을 토했지만 특히 감자님이 오늘 열변을 많이 토하셨는데 제가 마무리로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오늘 감자님 방송 오늘 내용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집에서 좀 적어왔어요.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적어왔고요. 네. 그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를 알기 위해서 사실 나를 만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온전한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집에 도어락이 걸려 있어요. 네. 비밀번호가 있어요. 네. 내 자리예요. 네. 자, 비밀번호 설정을 누가 해놨을까요? 본인이 했겠죠. 아니죠. 비밀번호 설정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네.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면 나에게 하트를 눌러주는 사람한테 하나,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하나, 그리고 내가 알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알려주는 사람한테 하나. 이렇게 네 가지를 비밀번호를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럼 비밀번호를 알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요. 알기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뭐 당연한 거죠. 네. 이유는 모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에 집의 비밀번호를 밖에다가 설정해 둔 거예요. 내가 집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열고 들어가야 되는 그 문을 외부의 비밀번호를 다 설정해 놓은 거죠. 외부에 있는 것들만 알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라면 내가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한 이 현관 도어락 이게 리셋이 필요한 겁니다. 이야. 근데 이게 리셋이 어떻게 필요하냐면 열쇠 아저씨를 불러서 뜯어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열쇠를 뜯어내서 새 걸로 교체를 한 다음에
이 비밀번호를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설정을 내가 해야죠. 설정을 해야 돼요. 비밀번호를 내가 설정을 하게 되면 좋은 건 뭐냐? 언제든지 쉽게 열고 닫아서 햇빛도 들게 하고 바람도 하고. 세게 해주고 환기도 하게 해줘서 그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외부에 있는 것들로 비밀번호를 채워놓으면 절대로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내가 직접 내 마음의 비밀번호, 아까 방송의 초반에 계속 얘기했죠. 내부에 있는 나한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히 내 안에 있는 나와 만나서 쓰레기 같은 나와 만나서 대화를 식탁에 앉아서 마주보고 대화하십시오.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면 뭐가 그렇게 좋으니?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농담이고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앉아있는 나와 대면을 했을 때 진지하게 나랑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는 좀 마음에 드는 얘기였어요. 특히 감사합니다. 그 비밀번호 한 명은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한테 한 자리 알려주고 뭐 나한테 나를 나보다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하나를 주고 심지어 내가 몰라도 될 걸 나한테 굳이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저희 관심은 다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거를 자기 욕심에 나한테 굳이 알려줘서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그렇죠. 나를 불안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찾으러 가는 그 방에 자꾸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무리 눌러보세요. 계속 삐삐 소리만 나죠. 그러다가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다 열쇠 아저씨를 강제로 부르게 되죠. 그렇죠. 불러가지고 뜯고 새 걸로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강제로 삐삐거려갖고 뜯으실 때 대충 뜯고 또 그 사람들한테 비밀번호 설정해달라고 하시면 세상에 뜯어봤자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를 내가 자발적으로 비번을 알고 있지만 남들이 말하는 비번을 알고 있지만 내가 싹 바꿔야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그거를 뜯어내고 내 스스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양희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양희님도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네. 혼자 있는 시간에 늘 타인에게 의지하고 아니면은 그거 외에 그게 물질이 됐던 내 스스로의 행동이 됐던 어떤 자극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이게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아직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크게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서는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한 그 나를 잘 아는 방법에 대한 그 첫 단추를 잘 찾아서 끼워나가는 과정에 먼저 일단 발을 담그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나 스스로 이제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그게 좀 익숙해지시면 아마 한동안 심심할 틈이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바쁠 거고요. 굉장히 흥미진진할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스스로 그럴 의지가 있어야지 인내를 가지고 시간과 내 마음의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만요. 그리고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그 상황이 왔을 때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멀쩡하게 잘 지내는데 갑자기 나를 찾아야 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날 몰랐어. 난 매일 퇴근하고 뭐 주말마다 너무 심심해. 그럼 나도 나를 찾아볼까? 나를 찾아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니모밖에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희망사항으로 또 채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웬만큼 잘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그냥 다시 한번 나를 하나씩 차근차근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이제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왜? 뭐가 하고 싶은데라고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을 좀 하고 내 스스로가 나한테 관심을 디테일하게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내 스스로 나한테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하셔야만 이제 그걸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일기장 사실 누가 보는 거 아닙니다. 네. 나만 볼 수 있는 거죠. 네.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 내가 솔직하게 대답을 한다고 해도 아마 정말 많은 핑계랑 게으름의 마음이 계속 나오고 또 나와서 그 마음을 그렇죠. 거의 뭐 서울에서 뭐 어디 외국 나가는 수준으로 거치고 또 거쳐야 될 텐데. 그렇죠. 환승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마음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러나 저러나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큰일 안 나고요. 그냥 괜찮으니까 괜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되고 그냥 뭐 어차피 그리고 이렇게 이러나 저러나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도 가만히 계실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어차피 계실 거 마음이라도 편하게 드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에 대한 퍼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맞춰나가야 앞으로 우리 인생의 빈 공간들을 잘 채워나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방송이 되었길 바라며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